이분의 체어 중에서 오늘부터 만들어 볼 체어는 바로 이 의자입니다. 이건 쉘 체어라고 불리는 건데, 쉘이 뭐냐면, 쉘이 뭐예요? 쉘은 뭐 여러 가지 껍질이라는 뜻도 있고, 껍데기, 조개, 그다음에 세포의 막 이런 뜻도 있는데, 오, 누가 셰프라고 해서 지설찬, 오씨, 의외의 지적인 면을 지설찬이라. 그쵸. 조개나 쉘, 그다음에 세포막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 저는 지난번에 임스 라운지 체어에 이어서 제가 꼭 가지고 싶은 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지? 찾아봐야겠다. 얼마지? 쉘 체어 에이씨, 쉘층 체어가 뭐야? 얼마 안 하네. 31만 9천 원? 14만 1,500원? 짝퉁 아니야? 얼마 안 하네. 나 비싼 거밖에 원래 안 하는데. 뭔 유튜브 수익내요. 여러분 광고 봐야 돼. 얼마 안 하네. 나 이거 사야겠다. 왜냐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스 베그너 디자인, 이 아저씨의 디자인 철학이 올가닉한 형상이에요. 굉장히 그 유기체적인 형상을 좋아하고, 특히 이 의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약간 여자의 한복 자락 같기도 하고, 처마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분은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의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 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특징.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의자의 가장 큰 특징? 어? 그렇지. 다리가 세 개잖아. 다리가 세 개예요, 여러분. 의자가. 보통 의자는 이렇게 네 개여야 되잖아. 그지? 평범한 의자들은. 근데 얘는 다리가 세 개, 다섯 개여도 되겠다. 다리가 다섯 개, 다리가 세 개란 말이에요. 이 의자가 나를 버틸 수 있을까? 이 의자에 앉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만들어 볼 의자는 이 한스 베그너의, 이거 13만 9,500원이야? 괜찮은데. 이사 가면 사야지. 두 개 사야지. 한스 베그너의, 자, 이 쉘 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쉘 체어 특징이 뭐죠? 또 다리가 세 개라는 거 말고 요거 밴딩 돼 있죠. 그죠? 밴딩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베니어 판을 이용해서 그 밴딩해서 만들었습니다. 밴딩. 이렇게 밴딩을 하니까 이런 곡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목을 이걸 어떻게 깎아? 그쵸? 힘들죠. 그렇게 깎기에는. 밴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밴딩하는 기법이 이 베니어판 이전에는 이 나무를 그냥 판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밴딩을 해서 했던 것들이 그 배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이제 목재를 밴딩을 넓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었는데, 요거 1990년대,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무를 얇게 켜서 겹친 후에, 우리 지난번 임스라운드 체어 봤을 때랑 똑같죠. 이렇게 밴딩을 하고 CNC로 조각을 해서 조립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로 조립을 해줍니다.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을 했고, 그 위에 방석을, 쿠션도, 방석이라 했지. 쿠션도 깔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딱 인테리어 딱 해가지고 집에 딱 있고, 여기,
와, 여기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못해.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의자 한번 앉아봤거든. 근데 진짜 이 각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잡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있는 거더라고. 여기를 잡고 어이구 그러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에 제가 한스 베그너 이거 왜 W인데 베그너라고 있냐면 이게 독일어 발음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독일어 배운 사람 있나요? 없나요? 독일어에서는 이거를 W를 비읍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있잖아. 폭스바겐은 V잖아. V는 F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복스바겐이 아니라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호나우징어도 로날드 R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H 발음으로. 하여간 이런 언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요거를 파일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육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면도가 나왔으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어? 뭐부터 해줄까요? 배치? 어디다 배치? 뭔 배치? 그렇지, 센터. 아,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자, 프론트가 기준이니까 move M 여기 미드 클릭해주고 여기 그리드에 센터에 이동을 해줍니다.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해주는 건 뭐죠? 레이어, 그죠?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는데 내가 이거 체크를 못했는데 자, 먼저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여기 이름부터 바꿔줄게. 프론트, 리어, 탑, 바텀, 사이드. 자, 이렇게 해주고 컬러도 레드, 블루, 그린, 핑크, 보라. 자, 이렇게 바꿔주고 프론트를 자, 컨트롤 G 해줘야 되죠. 컨트롤 G 그룹 여기 그룹 해주시고 프론트에다가 이렇게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꿔줍니다. 짠. 근데 컬러가 안 바뀌었죠. 자, 이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속성에 가보면 디스플레이 컬러가 블랙이라고 아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거를 바이 레이어, 레이어의 컬러로 해준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레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어 컨트롤 G 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꿔주시고요. 사이드 컨트롤 G 사이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꿔주고 탑 컨트롤 G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컨트롤 G 바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필요한가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상현 학생 뭐 해야 돼요? 세워 반말이잖아. 세우라니. 그렇죠. 자,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로테이트 세우라니 로테이트라는 말을 씁시다. 이렇게 로테이트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리어니까 리어 뷰니까 여기에 딱 센터로 오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얘도 여기 무브
미드 찍어주시고 여기 센터로 이렇게 옮겨와 줍니다. 여기 센터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면 되죠. 자, 이렇게 왔고요. 사이드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양다정 학생. 그렇지. 로테이트해서 센터로. 와, 맞습니다. 자, 로테이트 할 때 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로테이트 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라이트에서 이렇게 보이게 그죠? 90도 해주신 후에 이거를 센터 센터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끝나는 점이랑 요 프론트 뷰랑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바텀 뷰는 리어 뷰는 예,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겹쳐지지 않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탑뷰. 탑뷰도 요 끝나는 점에 맞춰서 여기 센터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브, 여기 미드점이나 이렇게 중간점이 있을 거예요. 무브, 중간점 찍고, 중간점 찍고, 자, 무브. 센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요 바텀 뷰. 바텀 뷰는 이렇게 180도 로테이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미러. 그다음에 끝을 프론트 끝에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탑뷰는 위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위로 보내주시고 바탕은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우리 이제 모델링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물쇠들은 한번 잠가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김명웅 학생. 우리 임스라운드 체어 때랑 거의 비슷해. 뭐부터 해주면 될까? 김명웅 학생 잔다. 선 따는 거, 그렇지. 선을 따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선을 따줄까? 우리 임스라운드 체때 그렇지. 프론트 뷰. 아, 좋았습니다. 자, 일단 다른 애들은 꺼주시고 프론트만 이렇게 해주신 후에 자, 요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임스라운드 체할 때 먼저 요 윗면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옵셋 해가지고 솔리드로 해가지고 요 두께 주고 그쵸?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해줄 때 얘가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 그럴 때는 얘가 지금 그리드에 있으면 그리드 끝에 딱 맞추면 좋은데 없어. 기준점이 없어요. 이쪽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커브가 쭉 연결되면 어디쯤 오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커브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얘를 밀어 해주게 되면 좌우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커브는 뭘로 그려주면 될까요? 이건 아크로 그려주면 됩니다. 아크에서 요 세 번째 얘는 스타트 앤드 디렉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 앤드 디렉션 이렇게 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줬으면 지금 여기 좀 안 맞죠? 그럼 요 포인트에서 요거 포인트 오늘 켜주시고 왜 세 개가 됐어? 다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포인트 왜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 자, 이 포인트를 좀만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무브 밑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딱 맞게 됐죠? 여기에. 자, 그 후에 우리 사이드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드 뷰에 맞춰서 뭘 해주면 될까요? 정윤아 학생. 졸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 방향성이 있죠?
디렉션 눌러주고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우와, 쉽죠?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사이드에서 요 곡선을 이렇게 따야 돼요. 그죠? 두께에 맞춰서. 자, 요런 곡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요거.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요때는 이 그리드 스냅을 잠깐 꺼주는 게 좋습니다. 요런 곡선을 그릴 때.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가급적이면 좀 적게 써주면 좋아요. 너무 많이 쓰면은 서페이스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시고 포인트 온 눌러서 이 포인트들을 옮겨 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옮기게 되면 막 이런 데 가서 달라붙는다고, 막 이런 데 가서 막 달라붙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걸 직접 옮기지 말고 무브 한 다음에 이렇게 아무 데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옮겨줘. 무브, 무브, 곡선에 맞춰서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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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아이씨, 계속 무브 무브 그러고 있어. 무브, 무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졌으면, 자, 이 서페이스를 이 컵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스플릿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요 외곽은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 자, 그러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를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탑뷰. 어, 이렇게 차이가 있어. 자, 이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임스 라운지 차에서도 똑같았지만 요 곡선에 이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요 처음이랑 끝이랑 끝났죠. 아까 우리가 시작된 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렸잖아.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요거를 이 이 사이를 메꿀 수 있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길이 방향, 스케일 조정, 길이 방향 센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딱 맞추게 되면, 자, 요 기울기도 맞고 요거는 변함없고 위에서 봤을 때도 그 크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요 두께가 몇 미리 정도 될까? 1.5 정도 되네요, 두께. 자, 두께를 주기 전에 먼저 이 서페이스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 놓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해 놓고 얘를 뭐 해주면 되지? 응? 윤병문 학생, 얘를 뭐 해주면 되죠? 어? 윤병문 학생, 뭐 해주면 되죠? 얘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얘 베니어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필요하지? 익스트루드가 아니지. 아니, 그렇지. 옵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옵셋. 자, 옵셋을 해주는데 방향은 밑으로 F 눌러서 바꿔주시고, 두께가 몇? 1.5.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yes로 바꿔주시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께가 생긴 밑에 좌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너무 쉽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석이 있어. 방석, 그죠? 요 방석이 있습니다. 이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서페이스를 하나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얘는 하이드 잠깐 시키고요. 아까 컨트롤 C만 해놨죠.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V. 그다음에 아까 복사해놨던 서페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 쿠션, 이 방석 쿠션의 밑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탑뷰에서 이 방석 모양에 맞게끔 얘를 잘라주면 되겠죠. 이 모양. 자, 그럼 탑뷰에서, 자, 요거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찐빵처럼 생기지 않았어? 호빵? 찐빵? 나 이거 보고 호빵이 생각났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클.
서클을 먼저 하나 그려줍니다. 이런 호빵 그릴 때 쓰는 방법 서클을 그려주시고요. 요 호빵의 지름에 맞게끔 서클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거 우리 또 했었어. 임스 라운드 처에서 그 쿠션의 그 단축 표현할 때 했었던 거예요. 자, 얘를 그냥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이 모양이 안 맞아. 얘를 그냥 줄이게 돼. 얘는 타원이 나오니까 타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얘를 우리 그거 있잖아. 이거 뭐죠? 이 아저씨 이름 뭐라 그랬죠? 대장장이 아저씨. 그렇죠. 리빌드에 가셔서 이거를 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8 오케이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잠깐만, 내가 3으로 했나? 다시 8, 2, 8, 2, 2로 바꿔주시고 오케이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8개가 생겼어요. 대장장이 아저씨,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먼저 얘네 둘을 무브 아래로 쭉 내려서 맞춰주시고요. 이럴 때는 이 그리드 스냅을 꺼주시면 더 편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요거 내릴 때 요게 그 원래 서페이스잖아요. 얘보다 더 밑으로 살짝 더 내려가게 해주시고, 자, 요 밑에도 무브. 자, 요 모양 안 맞죠? 얘랑 무브 위로. 그다음에 여기도 얘랑 무브 아래로. 그다음에 얘네 둘이 조금 이렇게 좁혀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 1D 스케일 세로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찐빵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얘로 그럼 뭐 해줄까요? 호정훈 학생, 이거 왜 커브 왜 그렸지 우리? 응? 자, 이 서페이스를 스플릿, 그렇지. 아, 수플릿이 아니라 스플릿입니다. SPL이에요. 스플릿은 SU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스플릿 해줍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쿠션 두께가 이 베니어판보다 어때요? 한 2배 정도 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쿠션이, 그죠? 두께가 한 2배 정도 돼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서페이스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정승우 학생,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서페이스 옵셋 해주면 되지. 서페이스 옵셋을 해주는데, 아까 베니어판이 1.5였으니까 쿠션이 2배가 되려면 3 해주고, 요 솔리드를 안 해줍니다. 노로 해주세요. 노. 오케이? 그래서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3mm만큼 서페이스가 옵셋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쿠션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쿠션이 잘 나와 있는 거 없나? 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컴퓨터 놓은 것처럼. 자, 그거를 위해서 안쪽으로, 이게 요 윗면은 요 안쪽으로 이만큼 잘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렸던 우리 그 서클 있죠. 찐빵. 얘를 옵셋을 해줍니다. 옵셋으로 안쪽으로 한 5, 5 정도 옵셋을 해줄게요. 옵셋을 해주고, 자, 위에 만들었던 요 서페이스 얘를 선택을 해주고, 옵셋한 커브로 스플릿 해줍니다. 자, 그럼 얘랑 연결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것도 연결하는 거, 서페이스끼리 연결하는 거 배웠었어요. 그때 임스 라운지처에서 뭐로 배웠죠? 서페이스 블렌더. 그렇지. 와,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우리 A반은 리액션이 제일 좋아. 다른 반은 리액션이 없어요. 우리 A반 최고. 자, 요거 서페이스 블렌더를 이용해서 요거랑 엣지, 서페이스 엣지를 해주시고요. 자, 시작점이 요런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그랬나요? 안 되죠. 항상 센터, 이렇게 센터로 바꿔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부드럽게 연결이 되긴 했는데,
자, 1번은 부드러워야 되죠. 여기 얘는 이 면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얘는 탄젠시로 바꿔주고요. 2번이 연결이 요 밑면이랑 연결된 부분인데 얘는 그냥 포지션. 얘는 부드럽게 연결을 안 할 거예요. 밑면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윗면과 이 사이드가 부드럽게 연결은 됐는데 아랫면이랑은 직각으로 이렇게 각지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가 필요한 거니까 엔터 해주시고 얘네들을 조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쿠션이기 때문에 살짝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필렛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렛 여기 한 0.5 정도 줄게요. 필렛 이렇게 따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하이드 시켜놨던 베니어판을 켜주시면 베니어판 위에 쿠션이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게 됩니다. 이야, 벌써 멋있지 않아요? 곡선이 슉 돼가지고 이 곡선 벌써 막 여러분 렌더링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커브들 버리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커브 따로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를 얘는 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선택에서 커브만 선택해서 이 레이어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봤는데